첫 번째 강의는 강의 보내주십시오. 예, 담낭 용정 추적의 최신 지경 및 담낭암 담도암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 남양주 병원의 이민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를 섭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낭담도 초음파 스캔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민현입니다. 목포 초음파를 보다 보면 담낭 용종이 매우 흔하게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추적을 하는 게 좋을지 담낭담도 관련해서 악성이 의심되는 소견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사실 최신 지경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용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담낭을 크게 담낭은 펀더스 바이오넥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90% 정도는 서양 배 모양이라서 이렇게 오발 쉐이프를 오발 쉐이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낭의 위치는 리버의 S4, S5번 사이에 있는 GB 포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미들 헤파틱 베인 지나가는 맨 인터로바 피셔 아래쪽에서 담낭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담낭은 조직학적으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뮤코자와 머슬 레이어가 바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서브뮤코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뮤코자, 파이브로 머스큘러 레이어, 세로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뮤코자가 없기 때문에 점막층과 근육층이 바로 붙어 있어서 염증이나 악성 세포가 쉽게 이제 주변 장기나 바깥으로 침면을 할 수가 있어서 담낭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진단이 됐을 때 주변 장기 침면 사례가 많아 좀 푸어 프로그노시스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을 스캔하는 방법 중에 목포 초음파는 담낭 질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검사인데요. 우선 작은 콜레스테롤 폴립이나 레디오레시스텐트 스톤 같은 경우 관찰하기 용이하고 검사 당일 모든 검사가 그렇긴 하지만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식후에 담낭은 수축되면서 사이즈가 작아지고 벽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감을 관찰하기 어려워서 그렇고요. 물이나 커피도 먹지 않고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포지션은 스파인 포지션으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비만하거나 작은 체형에 따라서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브도멘 블러팅 같은 조절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레프트 테코프티스로 자세를 변형을 시켜서 담낭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정상 담낭은 장경이 6에서 10cm, 간경은 3에서 5cm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요. 간경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GB 디스텐션이 간경이 5cm 이상으로 빵빵하게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베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고 멀시크닝이 보이고 비사인이 보이고 이렇게 눌렀을 때 담낭이 쪼그라들지 않은 그런 소견이 있을 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GB 디스텐션이 이제 5cm 이상일 때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GB의 월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GB월 세크니스의 정상 두께는 3mm 이내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안테리어 월에서 퍼펜디큘러하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GB월은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하이퍼 에코익한 커넥티비티 티슈 라인, 그다음에 하이포 에코익한 머슬 레이어, 그리고 가장 이너 쪽에 하이퍼 에코익한 뮤코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시크닝이 4m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는지, 그 두꺼워져 있는 곳이 국소적인지 비만적인지, 그리고 이 월 시크닝 사이에서 정상 층 구조가 소실이 되어 있는지 유지되어 있는지, 바스큘라리티 증가 여부 등을 담낭 초음파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보이는 거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진단적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프시트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5mm 이상의 담낭 용종에서 선종성 용종을 구분하는 데 보프시트가 유용할 수 있고요. 용종성 병변이 조영제 사용 후에 조영 증강될 경우 종양성 용종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용종이 악성이 의심이 될 때 주변 장기의 침윤이나 주변 장기 구조물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목포 초음파로 인해 부족한 부분은 EUS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담낭에 보다 근접하여 관찰이 가능하고 목벽의 지방이나 공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만으로 종양성 용종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MRI 같은 경우도 담낭 성분 중증이나 GB월의 시크닝이 있을 때 GB월 시크닝을 감별하기 위해서 MRI나 다른 악성 종양 감별을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낭을 스캔하는 방법은 이제
중요한 점은 담낭도 어쨌든 이제 생각보다 크고 통통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수 초음파 영상을 딱 한 장만 찍고 볼 것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잘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펀더스와 바디 넥을 모두 다 꼼꼼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리버 스캔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통해서 펀더스와 바디 쪽에 구조적으로 이상의 유무가 없는지 주변 장기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주위에 넥 쪽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 한 번 더 담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코스탈 스캔 같은 경우는 환자의 호흡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 펀더스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넥 부분을 관찰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B 트랜스버스 스캔과 롱지튜디널 스캔을 통해서 그 담낭의 중간 정도부터 담낭의 단축으로 엔드 투 엔드까지 끝까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주위 롱지튜디널 스캔을 통해서 이제 담낭의 장축을 끝까지 확인을 하고 경부나 다른 문제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디퓨즈얼 GB월 시크닝이 보이는 경우에는 안캐디어월에서 담낭벽의 두께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포 초음파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담낭의 돌 또는 담낭의 용종,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 알고 계시지만 구분하는 방법은 GB 스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고액포를 보이고 그리고 포스테라 어쿠스틱 섀도잉 같은 강한 반사로 인해서 이렇게 음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체위 변환에 따른 이동이 있어서 만약에 스톤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환자를 레프트 데쿠비트스로 바꿔서 펀더스 쪽으로 돌이 이동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GB 폴립 같은 경우는 하이포 에코에서 트롱 에코까지 다양하게 에코를 나타내게 되고 어쿠스틱 섀도움이 보통 없고 그리고 픽스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위 변환에 따른 이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담낭 용종을 우리가 초음파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용종은 논 네오플라스틱 비신생물 용종입니다. 95%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폴립이 65%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 자체만으로는 추적이 거의 의미가 없는 양성 병변입니다. 콜레스테롤의 비정상적인 침착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고 대부분은 5mm 이내 그리고 단발성이나 다발성으로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공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목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이 붙어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고액포를 띠고 있을 때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25% 정도를 차지하는 건 담낭 선근 종증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는 인플라마토리 폴립이 차지하는데 인플라마토리 폴립의 경우는 이제 상종성 용종으로 구분하기가 초음파상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고 등액포나 간혹 저액포로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은 용종의 크기가 커서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조직검사상에서 인플라메이션이 꽉 차있는 그런 소견이 발견이 되면서 인플라마토리 폴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담낭 용종을 주위에서 보는 이유는 이 5% 정도를 차지하는 신생물 용종 때문입니다. 네오플라스 폴립에는 아데노마, 아데노칼시노마가 있는데 아데노마 같은 경우는 등 에코나 저 에코를 띠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에코가 불균질하면서 군데군데 하이포 에코의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단발성이 다발성보다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데노칼시노마 시퀀스에 의해서 아데노마도 악성 변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용종이고 특히 그 중에서 선종의 크기가 악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담낭 용종을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변화가 있어 왔는데 일단은 1997년에 30년 전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고 그다음에 용종의 크기가 10mm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고 그다음에 컴플리케이팅 팩터가 있느냐에 따라 나이와 담속의 동반 유무로 보통 이제 담낭 절제술을 할지 용종을 어떻게 추적을 할지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증상 자체는 담낭과 관련된 통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악성화된 담낭 용종에서는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증상의 유무 자체는 담낭 용종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인자로 여겨져 왔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종의 크기 자체가 담낭 선종의 악성화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용종의 크기도
동반 유무 같은 경우는 무증상 담석과 담낭 용종이 동반되어 있을 때 담낭 용종이 악성화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이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게 되면서 차후 이제 요거는 위험 요소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 담낭 선근종증이나 만성 담낭염이나 담낭암 모두 담석이 조금 중요한 인자로 여겨지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아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있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 담석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담석이 있으면서 담낭 용종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17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게 많이 조금 주로 많이 받아들여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수도 폴립을 제외한 담낭 용종에서 증상을 동반한 담낭 용종은 수술을 하고 5mm 이하의 경우는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10mm 이하로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은 경우로 수술하게 되면 불필요한 담낭 절제술이 많이 시행된다는 요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던 것 같고요. 5mm 이상에서는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나이와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시스 콜란자이티스 같은 염증성 담낭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거나 인종이나 무경성 용종의 경우 리스크 팩터가 있을 경우에 추적을 하게 되겠고 추적 관찰은 5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무경성 용종이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50세 이상의 나이와 무경성 용종을 가지고 있는 성인으로 대상으로 이제 추적을 한 결과 악성 위험도가 20% 정도였기 때문에 이 담낭 용종을 추적할 때 무경성 용종인지 아닌지도 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 거는 2022년에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크게 달라진 거는 없기는 한데 일단은 증상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와 용종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와 증상이 있는 담낭 용종의 경우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가 50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담낭 용종의 악성화 위험도에 있어서 어느 나이를 기점으로 이제 악성화가 위험도가 높은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연구 결과상 50세보다 60세가 좀 더 악성화 위험도가 높다라고 얘기돼서 이제 바뀐 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국내 기준으로서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57세를 기점으로 이제 악성화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까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시스 콜란자이티스 인종의 경우는 인디안에서 인디안을 포함한 아시안으로 바뀌었고 무경성 용종은 그대로 이제 추적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술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담낭 용종을 언제까지 대체 추적을 해야 될까? 이제 2022년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실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경우 예전에는 5년까지를 추적을 권고를 했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라면은 5년 추적에서 6개월, 1년 이후 추적하고 나서 2년 정도 추적을 했을 때 용종의 크기 변화가 없다면은 추적 중단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추적 관찰 기간 중에 2mm 이상으로 크기가 증가하거나 10mm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진 경우 담낭 절제술을 시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고 이 연구들 바탕에 다 미국이나 유럽 쪽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담낭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5년 이상 추적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담낭 용종의 크기가 6에서 9mm로 있는 경우에는 크기나 나이나 용종의 모양이나 이런 기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초음파 말고도 EUS, MRI 등의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해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담낭 용종 관련 케이스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일단 52세 여자 환자로 디스펩시아 주소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고 아마 초음파를 이번에 거의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시행을 했을 때 GB에 이제 이 바디 쪽에 붙어 있는 GB 매스가 소견이 관찰이 되고 일부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움직이지 않는 매스로 확인되었고 10mm 딜라테이션이 마이드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환자분은 GB 캔서로 진단이 되었고 ABCT 상에서는 메타 소견이 없어서 수술 진행 후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환자가 내시경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고 모호한 증상을 얘기하는 경우 복통과 관련해서 복부 초음파를 꼭 시행을 해봐서 혹시 담낭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환자는 72세 여자 환자로 3차 병원에서 21년도에 추적을 하고 나서 본원에서 1년마다 용종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었고 21년도에 이제 0.66cm 정도의 붙어있는 용종이 관찰이 되고 딱히 이렇게 악성 같은 느낌이 보이지 않는 선종이 의심되지는 않는 용종이었는데 어쨌든 23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이 관찰이 되다가 24년 12월에 관찰을 했을 때 갑자기 용종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종성 용종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2mm 이상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악성화 위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담낭 절제술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앞서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2년만 하고 추적을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실전에서는 이렇게 3년 이후에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담낭 용종이 있는 분들, 그 크기가 5mm 이상인 분들은 더 주의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자 환자분은 85세 할머니이셨고 명치 통증이랑 불편감으로 내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담낭 초음파를 확인해봤을 때 GB가 디스텐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3.3cm 정도 측정되는 GB 매스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GB 슬러지 볼 같은 경우도 GB 매스랑 조금 오인돼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슬러지가 있고 슬러지 볼인지 아닌지를 좀 감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GB 스톤이 때처럼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해서 슬러지가 천천히 움직이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고 도플러를 켜봐서 도플러 안쪽에 이제 메스인 경우는 안쪽에 블러드 플로우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감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분의 경우는 어쨌든 인터널 블러드 플로우는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메스의 크기도 워낙 크고 움직임이 크게 없어 보이고 증상도 있으시고 해서 일단 콜레시스텍토미를 의뢰해드렸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담낭벽 비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담낭벽에 비후가 있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은 3mm 이내고 3mm 이상일 때 담낭벽에 비후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근직하지 않은 환자에서 담낭이 수축하면서 피지올로직하게 디퓨즈하게 지비럴 시크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외 헤파타이티스나 인플라메토리 디지즈 같은 염증에 의해서 지비럴 시크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로시스나 하트 페일리어 같은 이데마토스 스테이터스에서도 지비럴 시크닝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리한 원인이 세컨더리한 원인인지 잘 감별을 해야 되겠고 어깨도 콜레시스타이티스 앞서 설명드린 거나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도 담낭벽의 비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담낭 용종과 관련된 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담낭 성근 종증과 담낭암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낭 성근 종증은 비신생물 용종 중에선 25%를 차지하는 양성 질환입니다. 점막 표면의 상피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면서 근층의 근육주의 결합층까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함입이 되게 되고 이게 개실 모양으로 함입된 구조물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을 RAS, 로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라고 하는데 이 RAS와 근육 조직 및 결합 조직이 과증식하면서 생기는 병변을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실 부분에 물이나 담즙이 보이게 되면은 파이프에 고익한 인트라뮤럴 시스트를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벽 쪽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침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버브레이션에 의해서 코메테이드 아티팩트가 보인다든지 컬러도플러에서 팅클링 아티팩트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담낭 성근종증은 크게 세그멘탈 타입, 그리고 펀달 타입, 그리고 디퓨즈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근종증은 어쨌든 담낭벽에 비후가 나타나는 소견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초음파 소견들에서 그 하이포에코이시스트가 있는지 코메테일 아티팩트 등이 있는지를 통해서 담낭암과의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그멘탈 타입의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도 이 세그멘탈 타입 자체가 있을 때는 담낭암 동반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세그멘탈 타입이 의심되는 담낭 성근종증 환자에서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외과학회에서 제시한 표에서는 담낭 성근종증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그리고 세그멘탈 타입이거나 디퓨즈 폼의 담낭 성분 중증인 경우, 그리고 말리그넌스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AUBPD와 같은 컨젝트 아노말리가 담낭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노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담낭 절제술을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펀달 타입의 아데노마이오티스 환자가 증상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굳이 이제 담낭 절제술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낭 성근종증이 악성화된 케이스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대한소화기학회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79세 남자 환자고 관할적인 식후 복부 불편감으로 CT상 담낭 CT를 찍었고 CT상에서 담낭벽에 비유가 관찰돼서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CT상에서 체구의 3cm 길이의 원주 형태의 세그멘탈한 담낭벽에 비유가 관찰이 되고 있고 MRI 상에서는 이게 T2 영상에서 낭성병변이 보이는 담낭 성근종증 영상 소견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EUS를 시행해 봤을 때는 일레귤러한 롤이 보이는 담낭 성근종증 용종이 관찰이 되면서 주변에 약간 하이포에코익한 부분도 보이게 되고 담석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있었고요. ES상에서 약간 악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환자가 증상이 있었고 이제 79세 환자였지만 뭐 수술하기에 나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은 담낭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조직과 검사상 담낭 성근종증이 보이면서 그 아래쪽에 일부 담낭암분이 관찰이 되면서 담낭암으로 진단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분자량 담낭 성근종증에서도 물론 집이 아데노마이오토시스가 양성 병변이긴 하지만 이제 담낭벽에 비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검사들을 활용해서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낭암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담낭 대장에서 선종에서 뭐 선암으로 가는 아데노카시노마 시퀀스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GB 캔서 같은 경우는 폴리포이드한 병변이 이제 암으로 가는 경우는 10%에서 20% 남짓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은 디스플라지아 형태로 생기면서 이제 벽 비유가 나타나게 되고 벽 비유로 인해서 좀 진단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혈액성 전이가 되어 있거나 구조에 직접 침면하는 증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솔로직하게는 아데노카시노마가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크게 이렇게 디퓨즈 이레귤러럴 시크닝을 보이는 타입, 폴리포이드 메스가 있는 타입, 그다음에 솔리드 메스와 함께 이제 스톤이나 다른 염증으로 꽉 차 있어서 내각이 잘 보이지 않는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예전에는 대산이록 타입으로 많이 발견이 됐었다가 이제 최근에 검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디퓨즈럴 시크닝 타입도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낭암은 초기에는 크게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엠의 모호한 업도미널 페인에 보이거나 체중 감소, 전디스 등의 증상을 같이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여자에서 주로 호발하고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펀더스에서 6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바디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초음파상에서는 일레귤러하게 골블레더월의 시크닝이 보이는 점 그리고 이제 주변의 메스 이펙트나 다른 주변 장기들 치명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월 시크닝이 나타났을 때 담낭암의 경우는 자세히 봤을 때 주변의 그 담낭의 정상 층 구조가 조금 깨져 있는 소견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시크닝이 보였을 때 일레귤러한지와 그리고 이러한 담낭 정상 층 구조가 소실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분별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담도에 대한 간단한 스캔과 담도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커먼 바이덕트를 담낭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스캔을 하는 방법은 우선 트랜스버스 스캔을 봤을 때 이제 포탈 트라이어드를 트랜스버스를 봤을 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탈 트라이어드는 커먼 바이덕트, 헤파틱 아테리, 포탈 베인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포탈 베인이 미키마우스의 얼굴,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귀를 헤파틱 아테리랑 커먼 바이덕트가 구성을 하면서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태의 미키마우스 사인을 보는 상태에서 담낭 이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 프로브를 돌려서 담낭이 CBD가 평행하게 길게 늘어나는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겠고 이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근처에서 이너 마진에서 이너 마진으로 이제 CBD 딜라테이션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6mm 이하의 경우 정상으로 얘기를 하고 8mm
8mm 이상은 딜라테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령자나 담낭 절제 수술을 한 사람이나 담도 확장에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10mm까지도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CBD를 평행하게 주행하는 CBD를 확인한 다음에는 포탈베인에 따라 이제 주행하는 CBD를 확인을 하고 점점 이제 CBD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역십자 방향으로 이제 CBD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CB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베인을 나란히 주행을 하다가 점점 갈수록 포탈베인이 떨어지면서 판크레아틱 포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플라워 바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를 역십자 방향으로 천천히 트레이싱하면서 CBD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BD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체위 변화를 통해서 이제 장기나 가스 쪽을 아래쪽으로 좀 떨어뜨리고 보면서 이렇게 CBD를 트레이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간내의 포탈 브런치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측을 주로 주행을 하는데 S3와 S8의 경우는 배측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페랄 인트라헤파틱 덕트는 보통 1mm 이내로 정상적인 간 초음파에서는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HD 딜라테이션을 정의하는 것은 직경이 2mm 이상으로 늘어나 있거나 인접한 포탈베인 내경의 40% 이상으로 늘어나 있을 경우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IHD가 늘어나 있을 때 포탈베인 위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평행하게 두 개가 같이 가는 패러럴 채널 사인이 보였을 때 우리가 IHD 딜라테이션을 의심을 하게 될 수 있고요. IHD 딜라테이션은 사실 홀란디오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그 리버 파렌카임이랑 거의 에코가 비슷해서 종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레귤한 메스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IHD 딜라테이션이 있다면은 바이덕트를 트레이싱을 해서 에코가 이제 불균질한 메스나 그런 게 보이지 않는지를 초음파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홀란지오 칼시노마는 만성적인 담도 염증으로 인해서 담도 상피세포가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서 악성화되는 사이클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그런 염증이랑 관련된 인자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든지 간내 결석이나 기생충 감염 등이 이제 위험인자로 여겨져 있고 그 외에 간 경변이나 간염, 만성 간질환 같은 간 관련된 염증성 질환에서도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는 메스포밍 타입과 페리덕탈 인필트레이팅 타입, 인트라덕탈 그로잉 타입을 나뉠 수가 있고 메스포밍 하는 경우는 간내 담관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페리덕탈 인필트레이팅 하는 타입은 간 문부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미 증상이 나타날 때는 90% 이상은 황달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소양감이나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담도암의 초음파 소견은 간내 담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거나 좌우 담도가 불합리하는 소견, 그다음에 간 문부에 고형 종괴가 나타나는 소견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고형 종괴 같은 경우는 마진이 이레귤러하고 리버 파렌카임과 사실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에코를 보이기 때문에 잘 트레이싱을 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CBD 캔서 같은 간부의 담관암의 경우는 CBD 딜라테이션이 있으면서 이 CBD 딜라테이션 있는 부분을 따라서 쭉 내려갔을 때 약간 주로 이제 덕탈 인필트레이팅이라는 타입이 많은데 메스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보게 되겠습니다.